인생도 이런 인생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가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다 못해 으스러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지 못할 끔찍한 사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8년도부터 해야겠네요. 결혼해서 슬아의 딸을 낳아 5년 동안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열심히 벌어도 이사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알뜰살뜰하게 살아서 적자를 면하며 빠듯한 일상을 살았답니다. 시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엄청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조카 보겠다고 자주 놀러 왔답니다. 도련님이 오시니까 우리 딸이 또 방긋 웃네요. 이젠 저보다 삼촌이 더 좋은가 봐요. 아, 네. 이건 뭐예요? 또 인형 사오신 거예요? 아, 네. 도련님 이런 거 그만 사오시라니까요. 그동안 사다 준 장난감이 수북해서 그만 사주셔도 돼요. 아, 네. 시종일관 네네 하면서 대답만 하고 다른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시동생이 무슨 불만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그냥 말을 엄청 아끼는 데다 자기 표현하는 게 서툰 사람이었어요. 도련님 30 넘었는데 장가는 안 가세요? 아, 글쎄요. 혹시 비혼주의자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 그럼 여자를 좋아하긴 하는 거네요? 네. 도련님, 여자 소개 받으실래요? 아니요. 왜요? 사귀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아우, 답답해. 도련님한텐 죄송하지만 맨날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니까 답답하네요. 말씀 좀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워낙 말주변이 없다 보니. 저는 비혼주의자가 아니고 사귀는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 소개는 괜찮습니다. 지금 일에 푹 빠져 있거든요. 말씀 잘하시네요. 아, 진작 이렇게 좀 하시지. 근데 일에 푹 빠져 있다고 여자를 안 만나요? 도련님, 그러지 말고 제가 소개팅 주선해 줄 테니까 제 후배 한번 만나보세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해요. 아닙니다. 이성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님. 아, 그래요. 우리 도련님한테 좋은 여자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제 딸을 보면 웃을 줄도 알고 애교도 몰래 부리는 걸 봐선 나중에 결혼은 꼭 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 제 남편은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일했는데 벌이가 시원찮았어요. 다른 일을 해보겠다며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지방에 있는 조선소에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조선소에서 전기공을 뽑는데 일당을 꽤 많이 주네. 내가 전기 자격증이 있으니까 가서 일하면 지금 버는 것보다 2배는 더 벌겠어. 지방까지 가서 일하겠다고? 그럼 나랑 은비는 어떡해? 내가 주말마다 올라오면 되지.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 됐어.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면서까지 큰돈 벌어오지 않아도 돼. 부족해도 지금처럼 붙어서 살자. 나도 정년 때까지 절대로 퇴사 안 할 거야. 여보, 우리 은비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 은비가 재주도 많고 공부도 잘해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난 가장이고 꼭 우리 딸이랑 당신한테 보탬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한번 지원해 볼게. 지원은 일단 해봐. 뭐 경쟁률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서류 넣고 합격하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런데 서류에 덜컥 합격을 했더군요. 2차로 면접을 보러 멀리까지 다녀왔는데 며칠 뒤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답니다. 저는 딸과 둘이 지내는 게 싫어서 그냥 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보, 그냥 가지 마. 여기서 적게 벌어도 가족이 붙어 살자.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이 회사 들어가기 힘든 곳이야. 복지도 좋고 나중에 자녀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준다고. 내 수준에 이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고. 그곳은 업무 강도도 엄청 세고 텃세와 지낼 숙소도 엄청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서 몇 번이고 말렸는데 가겠다고 마음을 잔뜩 먹어서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때 시동생도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들었는데
시동생은 말리지 않고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형수님, 하청도 아니고 정규직이면 좋은 기회예요. 도련님, 조용하시다가 왜 그런 말씀하고 그러세요? 제가 말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저랑 은비가 둘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몇 년만 고생해서 돈 모으면 형수님이랑 은비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꽤 살만해요. 시동생은 남편의 편을 들어주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자고 하더군요. 딸은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안겨서 엉엉 울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방에 내려갈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캐리어 2개에 짐을 가득 싸고 있더라고요. 당신 거기 내려가려고? 아직 결정난 거 아니잖아. 여보, 나 좀 이해해줘.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식구를 위해 가는 거니까 응원해주라. 모르겠다. 당신 벌써 마음이 그리로 갔으니 어쩌겠어. 그래, 내려가. 가서 고생 실컷 하고 후회 좀 해봐. 나 버티기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되지? 됐거든. 이왕 가는 거 이 악물고 해볼 생각해야지. 매달 월급 나오면 입금이나 잘해. 알겠어. 그럼 우리 은비 다니고 싶은 학원 다 보내주고 유치원도 좋은 데로 옮기자. 남편은 딸과 저를 위해 멀리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조선소에서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 수습 기간이 있어서 몇 달은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대로 딸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쁠 때마다 딸 유치원 끝날 시간에 맞춰가는 게 어려웠어요. 도련님, 죄송한데 제가 일이 덜 끝나서요. 1시간 더 일해야 끝날 것 같아서요. 혹시 우리 은비 좀 데리러 가실 수 있어요? 네. 정말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이라뇨. 조카 데리러 가는 건데요. 제가 갈 테니까 천천히 일 보고 퇴근하세요. 시동생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저 대신 딸아이를 픽업해줬습니다. 그리고 딸이랑 노는 걸 보면 너무 보기 좋아서 사진을 꼭 찍어뒀답니다. 도련님,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은비랑은 엄청 잘 노네요. 나중에 자식 낳으면 엄청 잘하겠어요. 조카가 예뻐서 그런 거죠. 도련님 자식 낳으면 아마 눈이 돌아갈 정도로 예쁠걸요? 어떻게, 제가 소개팅을 좀 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형수님.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내가 남편이랑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도련님 연애한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여자를 좋아하긴 하는 거죠? 저 연애해봤습니다. 언제요? 최근 마지막 연애가 언젠데요? 한 7년 됐습니다, 마지막 연애가. 7년이요? 그럼 그동안 계속 솔로였다는 거예요? 아우, 진짜 심하시다. 허우드 멀쩡하고 직장 좋고 얼굴 미남인데 왜 여자를 안 사귀는 거예요? 눈이 많이 높으신 거예요? 제 후배들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 있는지 보세요. 형수님, 정말로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인연을 만나겠죠. 지금은 일하는 게 좋아서 다른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매번 소개팅을 권하고 똑같은 거절을 당했답니다. 아무튼 시동생은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제 딸을 자주 돌봐줬고 휴일에도 은비를 보러 와서 한참 놀다가 돌아가곤 했답니다. 남편이 조선소에서 일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점차 집에 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보름에 한 번 오기도 했고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했답니다.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안부를 듣긴 하지만 얼굴 보는 게 힘들어서 애틋한 감정이 컸어요. 여보, 이번 주에도 못 올라와? 우리 딸 생일인데. 미안해. 일이 많아서 주말도 일해야 해.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고생만 엄청 하네. 당신 거기서 새 마누라 얻은 건 아니지? 아이고, 여보. 여기 죄다 남자야. 그리고 숙소 생활하는데 어떻게 여자를 얻겠어. 못 믿겠으면 내려와 볼래? 웃자고 한 소리야. 여보, 내년엔 당신 연봉 오르는 거야? 그럼 우리 모녀가 그리로 내려갈까? 남편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며 3년 뒤에나 집을 얻어서 지방에서 지내거나 돈을 모아서 올라와 경력직으로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3년만 고생하면 새 식구가 다시 같이 살 수 있으니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약속한 3년이 지났는데 그이는 여전히 조선소에서 일했고 더 고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 날을 더 미루게 됐죠. 저나 딸도 남편과 한 달에 2-번 보는 게 적응돼서 그런지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2년 더 시간이 지나 제 딸의 나이가 10살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이는 지방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서 넋을 놓아버렸답니다. 시동생이 웬 꼬마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제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도련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꼬마애가 도련님 아들? 네,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고 임신한 걸 알았나 봐요. 혼자 몰래 나와서 기르다가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시동생이 연애하는 걸 전혀 몰랐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도련님이 연애를 했고 헤어진 애인이 애를 낳았다고요? 지금 그걸 저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형수님,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애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고 연락을 줬더라고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한참 뒤에 임신한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기르고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집 간다고 애를 도련님한테 버렸다는 거네요. 무슨 그런 여자가 다 있대요? 혼자 비밀로 낳아놓고서 이제 와서 도련님더러 키우래요? 도련님,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자마자 제 아들이라는 걸 직감했고 제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호적에 올려서 키우려고요. 도련님, 이건 아니죠. 그 여자 전화번호 줘봐요. 내가 만나서 한바탕 할 테니까 어서 전화번호 줘봐요. 형수님, 죄송해요. 이미 결정난 일이라. 시동생은 알지도 못했던 5살 아들을 키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말려봐야 고집 있는 시동생이 말을 들을 것도 아니니 그쯤에서 그만두고 어린 조카를 제가 봐주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동생 생겼다고 좋아해서 아주 잘 데리고 놀았답니다. 은비야, 호연이랑 노는 거 재밌니? 응, 엄청 얌전하고 조용해. 삼촌이랑 똑같은 것 같아. 피가 어디 안 갔나 보네. 내가 봐도 네 삼촌이랑 아주 똑같다. 호연이 데리고 주방으로 와. 간식 먹자. 시동생은 저에게 수고비를 주면서 퇴근 시간부터 밤까지 조카를 맡겼어요. 일이 바빠진 시동생이 주말에도 일을 나가게 되면서 하루 종일 조카 애를 보기도 했죠. 아이는 착하고 조용해서 힘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선소에 내려간 지 5년이 된 남편에게 그만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당신 언제 올라올 거야? 그만 정리하지. 올라와서 무슨 일 하라고. 그냥 하던 일 계속 할게. 우리 은비를 생각해서라도 그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아? 조금만 더 하고 올라갈게. 우리 은비가 중학교 들어갈 때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리라고? 새 식구가 한 집에 살기 힘드네. 이렇게 사는 가정 많아, 여보. 참아주는 김에 몇 년만 더 참아주라. 남편이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많이 주긴 했지만 그래도 덜 벌고 새 식구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 집 형제들은 고집이 있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결정대로 움직였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저에게 제안 하나를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서 조카를 봐주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맡기는 것보다 제 손을 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수고비를 많이 주겠다며 부탁했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와 시동생이 주는 돈을 받으면 제가 회사에 나가서 버는 돈과 얼추 비슷해서 가정주부로 몇 년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조카애를 어린이집에서 오후 2시까지만 놀게 하고 이른 시간에 데리고 와서 제가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아직 어린 조카는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이모! 이모가 아니라 큰엄마라니까. 이모라고 부를래.
그래, 뭐 큰엄마면 어떻고 이모면 어떻냐.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조카님. 이모, 다음 주에 발표회 있어. 이모 올 거지? 발표회? 우리 호연이가 사람들 많은 데서 발표를 할 수 있어? 응. 이모, 나 연습 많이 했어. 이모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그럼 가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귀염둥이 호연이가 오라고 하니까. 어린이집에 모두 엄마 아빠들이 와서 발표회를 봤는데 호연이는 큰엄마인 저만 와서 축하해줬어요. 발표회는 아주 훌륭하고 멋지게 끝났고 호연이를 데리고 나와 맛있는 돈가스를 먹으러 갔답니다. 옆 테이블에 호연이 친구의 부모님이 앉았는데 제가 엄마인 줄 알고 호연 엄마 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호연 어머님 안녕하세요. 전 지숙이 엄마예요. 네, 지숙이 어머님. 근데 저는 호연이 큰엄마예요. 아, 큰엄마시구나. 그럼 호연이 엄마는... 그게 여러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도 제가 엄마처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 혹시 전에 봤던 그 여자가 호연이 엄마였나? 전에 한번 어린이집에 호연이 보러 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식 버리고 새 시집을 갔다는 여자가 아들 보겠다고 어린이집을 다녀간 모양이더라고요. 조카애가 있어서 자세히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가끔 호연이를 보러 다녀간다고 하더군요. 호연이는 엄마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아서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호연이에게 물었어요. 호연아, 엄마가 호연이 만나러 와? 응? 응, 가끔 와. 그렇구나. 호연인 엄마 좋아? 응, 좋아.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엄마가 찾아오는 게 좋았나 봅니다. 분명히 친모가 자기를 만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시켜서 비밀로 했겠죠. 이 일을 시동생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분위기를 봐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요즘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죠? 네, 뭐 진급하고 나니까 일복이 터졌네요. 형수님, 저희 아들 잘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비 좀 더 넣어드렸어요. 도련님이 주는 수고비 너무 많아요. 괜찮습니다. 다 받으셔도 됩니다. 도련님, 그런데 호연 엄마가 가끔 어린이집에 찾아가나 봐요. 애한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확실하게 선을 긋든지 애 보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지랖 부리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호연이 애 엄마한테 보내는 거요. 도련님도 결혼도 해야 하잖아요. 제가 호연이와 정이 들었어도 시동생의 장래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애엄마도 호연이를 보고 싶어 하니까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그러자 시동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여자 애 키우지 못하겠다고 버리고 간 여자예요. 어린이집에 찾아온다고요?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똑부러지게 경고해야겠어요. 애한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요. 그럼 계속 장가도 안 가고 연애도 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오겠죠, 형수님. 시동생은 애엄마를 어린이집에 못 오게끔 한다며 계속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동생의 의사를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호연이 친모는 어린이집의 발길을 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올 때마다 은비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같이 놀러 나가며 예전보다 훨씬 더 자상해졌답니다. 그리고 조카 호연이한테도 둘도 없는 큰아빠 노릇을 해줬어요. 그이가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해서 저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육아에 지친 저는 하루 푹 쉬라고 하더군요. 당신 은비는 괜찮지만 호연이는 절대 눈 떼선 안 돼? 그 정도는 나도 알지. 걱정하지 마. 잘 다녀올게. 진짜 안 따라가도 되려나? 그렇다니까. 당신 맨날 애들 보느라 힘들잖아. 이럴 때 쉬지 언제 쉬어. 그래서 남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낮에 나가서 실컷 놀고 저녁 8시에 돌아왔답니다. 은비야, 호연아, 재밌었어? 응, 엄마. 응, 이모. 호연이는 여전히 절 이모라고 불렀고 제 얼굴만 보면 달려와서 안겼답니다. 이모, 오늘 최고였어. 놀이기구도 많이 타고 엄마도...
뭐라고? 방금 엄마라고 했어? 아니. 호연이가 뭔가를 말하려다가 말아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호연이 엄마도 부른 거야? 아니, 부른 게 아니라 오는 길에 잠깐 마주쳤어. 우연히 만난 거야.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은비한테 물어보고 만약 거짓말이면 각오해야 할 거야. 여보, 그러지 마. 솔직하게 말할게. 애들 들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남편은 안방으로 절 데려가더니 놀이공원에 호연이 엄마와 같이 갔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애엄마가 호연이를 엄청 보고 싶어 하는데 시동생이 싫어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니 한번 재밌게 놀게끔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뭔데 그 여자를 불러내? 그럼 어떡해. 눈치 보여서 자식 못 본다고 슬퍼하는데 모른 척 무시해? 당연하지. 자식 버리고 새 시집간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애를 만나? 당신 진짜 큰 잘못했어.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다. 동정심 때문에 그랬는데 두 번 다신 이런 짓 안 할게. 한 번만 봐줘. 또 그랬다간 당신 진짜 가만 안 둬? 그리고 도련님한텐 비밀로 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시동생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호연이 엄마를 불러 놀이공원에 같이 가서 놀다 왔다고 하니 화가 치솟더라고요. 저도 호연이가 이젠 조카 이상으로 느껴지는 아이라서 애엄마를 만나고 왔다는 말을 들으니 성질이 심하게 났답니다. 3년 동안 호연이를 친자식처럼 잘 키웠고 학교에 보냈어요. 입학식 날엔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꼭 제 자식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정이 너무 많이 들어버려서 나중엔 호연이가 장가간다고 하면 펑펑 울면서 오열할 것 같기도 했죠. 아무튼 호연이는 학교 생활을 재밌게 잘하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시동생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대장암 말기라며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픈 정도만 아팠다고 했는데 병을 키우고 있었나 봅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몸 하나를 못 돌봐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미쳐! 호연이만 돌볼 게 아니라 도련님도 돌봤어야 했나봐요. 죄송해요. 면목 없습니다. 형수님, 호연이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무사할 겁니다. 그리고 호연이는 무슨 일 있어도 제가 키울 거고요. 형수님, 드릴 말씀이... 뭔데요? 아픈 시동생은 병상에 누워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한 줄 알면 꿋꿋이 버티세요. 말기 암이라도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 지천에 널렸다고요. 네, 버텨보겠습니다. 장가도 가고 호연이가 잘 크는 거 보셔야죠. 맞습니다, 형수님. 제가 꼭 이겨내겠습니다. 시동생은 대장암 말기 환자가 되어 거동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아무리 처방해줘도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몇 달 뒤 몸 상태가 위험해 보이던 시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유언을 하려는지 간절한 눈빛으로 입술을 힘들게 떼어내더군요. 남편도 옆에 있어서 둘이서 얼른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형수님, 호연이는... 네, 계속 말씀하세요. 호연이는 사실... 뭔가 말하려는데 남편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 임마. 호연이 우리가 책임질게. 그런 말 말고 다른 하고 싶은 말을 해. 여보, 가만히 좀 있어. 도련님이 호연이에 대해 뭔가 말하려고 하잖아. 미안. 울컥해서. 형수님, 호연이는... 다음 말을 기다리는데 시동생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유언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눈을 뜬 채로 가버렸죠. 남편이 손으로 눈을 감겨줬고 의사를 불러 세상 떠난 걸 재차 확인했습니다. 눈물로 시동생의 장례를 치르는데 호연이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사진으로는 여러 번 봤는데 실물은 처음이었죠. 호연이 엄마 맞죠? 네, 형님. 누가 당신 형님이에요? 애 버리고 새 시집간 주제에 여기에 얼굴 들고 오고 싶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인사는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가는 길이니. 아주 싫은 여자였지만 쫓아내진 않았어요. 남편이 애엄마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호연이와 둘이 시간을 보내게 자리를 마련해줬답니다. 당신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해? 호연이한테 저 여잔 독이야, 독! 너무 그러지 마. 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아주 선비가 따로 없네. 당신은 저 여자가 밉지도 않아? 당신 동생 앞길을 막아버린 장본인이잖아. 우리 도련님이 아프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 여자일 거라고. 남편은 시종일관 동정심이 컸는지 가만히 내버려 두자고 절 말렸습니다. 애엄마는 곧 떠나겠다고 밖을 나갔는데 남편이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속도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시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호연이는 계속해서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시동생이 저에게 전 재산을 줬고 사망보험금 수혜자로 해주어서 끝까지 제가 키우리라고 결심했답니다. 애엄마한테 보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아예 연락도 못하게 했답니다. 세월은 흘러 제 딸이 성인이 되었고 조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 조카는 여전히 저를 이모라고 불렀어요. 이모, 나 문제집 사게 용돈 좀 주세요. 진짜 문제집 사는 거 맞아? 어디 놀러 가려는 거 아니고? 이모, 나 좀 믿어줘요.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응, 많이 봤지. 지난번에 책 산다고 받아간 돈으로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하는 데 썼잖아. 내가 데이트한다고 하면 돈을 안 주니? 미안해요. 그땐 그냥 나도 모르게. 너 연애만 열심히 하지 말고 공부도 착실하게 해라. 조카는 스님 같은 시동생과 달리 어릴 때부터 여자친구가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참 대단한 열정으로 여자친구를 만났답니다. 늘 밝고 쾌활하게 지내는 조카라서 키우는 재미가 컸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세게 왔는지 15이 된 조카애가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호연아, 밥 먹어. 또 대답을 안 하네. 너 큰엄마 말 안 들려? 저 생각 없어요. 호연아, 너 뭐가 불만이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생각 없다고요. 문 좀 닫아줘요. 뭐? 너 도대체 왜 이래? 언제까지 이럴 건데? 조카애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더군요.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심했습니다. 하루는 담배까지 피우다 저에게 걸렸어요. 호연이, 너 이제 하다 담배까지 피우냐? 너 왜 이러는 거야? 죄송해요. 사과 말고 이러는 이유 말해봐. 나한테 반항하는 이유 말해보라고. 반항이 아니라 생각할 게 있어서요. 무슨 생각? 도대체 요즘 너 왜 이래? 이러다 너 술 먹고 가출까지 하겠다? 내가 바로잡아야지. 안 되겠어. 처음으로 호연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손바닥과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렸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참던 호연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 아니 큰엄마, 드릴 말씀 있어요. 너는 숨기면 안 되겠어요. 숨기는 게 뭔데? 너 큰엄마 말 무시하고 담배 피우고 반항하는 이유 말하겠다는 거야? 그래, 말해봐라. 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며칠 전 엄마랑 큰아빠가 만나는 걸 봤거든요. 큰아빠가 서울에 왔었니? 집에 안 왔잖아.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오셨나 보더라고요. 두 분이 만나는 걸 보고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대화를 엿들었어요. 무슨 대화? 설마 너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니?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빠가 저희 아빠가 아니래요. 큰아빠가 제 아빠래요. 뭐라고? 이해가 되게 천천히 좀 말해봐. 그러니까 절 큰엄마 앞에 데려온 사람은 저에게 삼촌이고 큰아빠가 제 친부래요. 두 사람이 하는 대화 다 듣고 너무 충격받고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요즘 큰엄마 앞에서 말을 못한 거예요. 조카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애초에 자식은커녕 과거 사귀었던 여자도 없었답니다.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여자가 애를 낳고 미혼모로 키우다가 남편에게 넘긴 거랍니다. 세상에, 그동안 조카를 사랑으로 키웠더니 상간녀의 자식을 제 손으로 키웠던 겁니다.
아직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불렀어요. 조카아이는 제 엄마한테 연락해서 약속을 잡게 했죠. 온몸이 덜덜 떨리며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고 곧 남편이 먼저 들어왔고 호연이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호연이까지 넷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호연이 아빠야? 친부가 당신이야? 아이, 뭔 소리야 그게. 내가 호연이 아빠라니. 그이는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호연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호연 엄마, 호연이 아빠가 누구예요? 그이죠. 세상을 떠난 그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럼 친자검사 해보자. 내가 들은 게 있어서 그냥은 넘어갈 수 없거든. 바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을 한 뭉텅이를 뽑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우리 이야기 들어봐.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 당신 솔직하게 말해. 그러니까 호연이는 내 아들이 맞아. 기가 막히네. 천인공노할 일이야. 내가 그동안 상간녀 아들을 키워준 거야? 당신이 바람나서 낳은 자식을 조카로 속였어? 여보 미안해. 근데 호연 엄마가 나 몰래 애를 낳은 건 사실이야.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다 정리했었다고. 지방에 내려가기 전이야 후야? 지방에 내려가기 전에. 정리하고 5년 뒤에 불쑥 나타나더니 호연이를 보여주는 거야. 나랑 헤어지고 나서 혼자 애를 키웠대. 그리고 새 시집 간다고 나한테 애를 부탁하길래 그래서 내 가정이 파탄이 나겠다 싶어서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 도련님은 당신 말에 응하고 날 속인 거고? 도련님이 유언으로 호연이 이름을 꺼냈었는데 그때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거였어? 저는 분노에 치밀어서 자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더 할 필요가 없으니 바로 손찌검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울대를 날리고 머리통을 세게 날려줬어요. 그리고 호연 엄마이자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뜯고 귀싸대기를 셀 수 없을 만큼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잘못한 건 알았는지 가만히 맞고만 있더라고요. 조카아이는 어쩔 줄 몰라서 뒤로 물러나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요. 두 불륜을 실컷 조지고 나서 이혼 통보를 했어요. 소송으로 갈 것이고 상간녀도 고소하겠다고 했죠. 니들 나 가지고 놀았던 거 100배로 돌려받게 될 거야. 절대로 평범한 인생 못 살게 될 거라고. 꺼져! 다들 내 눈앞에서 꺼져! 이모, 아니 큰엄마, 저는 어떻게... 뭐 이모? 큰엄마? 야, 넌 상간녀의 자식이야. 그 입에 날 올리지 마! 죄송해요, 큰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어른들의 장난질에 조카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애를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순 없었습니다. 큰 소리치고 셋 다 제 앞에서 꺼지라고 통보했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과 이혼 판결을 받았고 위자료를 원하는 만큼 받았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승소해서 보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호연이의 짐을 상간녀 주소로 보냈습니다. 다 큰 딸은 저를 위로해줬고 둘이 재밌게 살아보자고 했어요. 좋은 집을 얻어서 한동안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달 뒤 딸과 데이트를 하러 나가서 영화도 보고 맛집을 가서 음식도 배불리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전남편과 상간녀, 호연이를 마주쳤습니다. 두 불륜은 살림을 합친 것 같았고 호연이를 자식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불편한 사이고 저를 건드렸다간 폭발할 걸 알았는지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답니다. 엄마, 저 세 사람 웃긴다. 이제 한 식구로 살고 있나 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인간들이다. 엄마, 난 아직도 안 믿겨. 호연이가 아빠 아들이라는 거 듣고 얼마나 충격이 심했는지 몰라. 내가 이 정도인데 엄마 속은 어떻겠어. 속 많이 썩었지. 엄청 썩었지. 내 자식처럼 키운 조카애가 바람난 상간녀애라는데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니? 근데 삼촌은 왜 거짓말을 한 걸까? 그 조용한 사람이 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자기 아들이라고 했을까? 네 삼촌이 네 아빠 부탁 거절 못해서 그런 거겠지. 삼촌이 아빠랑 우애가 좋았잖아.
네 삼촌은 자기 재산이랑 보험금을 모두 내 앞으로 남겨줬는데 그 이유가 아마 자책감이 심해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난 돈을 받았어도 네 삼촌 용서 못한다. 똑같이 날 가지고 논 인간이라고. 저는 전 남편, 상간녀는 물론이고 시동생도 원망했습니다. 모두 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말이 없길래 슬쩍 열어봤더니 호연이가 왔더라고요. 호연이니? 너 여기엔 웬일이야? 이모 보고 싶어서요. 누나도 보고 싶고요. 저 들어가도 돼요? 너 여기 오면 안 돼.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우린 가족도 친구도 될 수 없어. 이모는 제가 안 보고 싶었어요. 그놈의 이모 소리 좀 그만해라. 이모 말고요? 그럼 큰엄마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이놈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난 너의 큰엄마도 이모도 아니야. 그리고 네가 보고 싶었냐고? 내가 미쳤냐? 상간녀 아들을 왜 보고 싶어 하겠어? 당장 꺼져! 다신 여기 오지 말라고! 죄송해요. 가볼게요, 이모. 조카애는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문전박대를 하고 들어온 저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게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대해야만 하는 게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놈의 정이 뭔지. 사실 저도 조카애가 자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악연이고 만나면 안 되는 사이니 모질게 굴고 돌려보냈네요.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대학생인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멋진 남학생과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연애를 시작했어요. 나이 먹고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랑이 찾아왔어요. A는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친구 딸의 결혼식에서 만났답니다. 친구 남편의 지인인데 집요하게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자 제 마음은 완전히 평화가 왔답니다. 과거는 생각도 나지 않았고 원망의 대상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감정이 위대하더라고요. 호텔 식당에 애인과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호연이 엄마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제 전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연인 사이라 기가 막혔답니다. 상간녀가 화장실을 가길래 저도 따라갔어요. 그 여자가 손을 씻으러 나오자 제가 얼굴을 보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호연 엄마, 오랜만이야? 헉, 형님, 내가 왜 네 형님이야? 호칭 따윈 하지 마! 이 더러운 계집애야. 여기 식사하러 오셨어요? 그래, 내 애인하고 밥 먹으러 왔는데 네가 보여서 화장실로 쫓아왔어. 너 지금 바람 피우는 거니? 네? 그게...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 넌 태생이 상간녀구나? 저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네 서방이 알아? 형님, 비밀로 좀 해주세요. 저랑 남편은 요즘 사이가 매우 안 좋아요. 아, 사이가 안 좋으면 이렇게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구나. 아주 당당하고 보기 좋네. 근데 호연이가 알면 널 뭘로 생각하겠냐? 넌 아들을 키우는 엄마인데 이러고 싶니? 부끄럽지 않아? 제가 호연이를 들먹이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더니 태도가 바뀌더군요. 제가 연애를 하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호연이 이야기는 왜 하시는데요? 제 아들도 알 거 다 아는 나이에요. 그래, 좋겠다. 알 거 다 아는 아들이 너 바람 피우는 거 알면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겠어. 그만하고 신경 끄시죠. 신경을 끄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네 얼굴 보니까 옛날에 덜 혼내준 것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한바탕 해야겠다. 다 끝난 사이인데 그냥 지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채도 잡아주고 따귀도 날리고 옷도 살짝 찢어줬답니다. 저에게 힘도 못 쓰고 당한 상간녀는 화장실을 나와 몰래 호텔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상간녀의 데이트 상대는 영문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렸고요. 저는 속이 시원해서 깔깔 웃으며 식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사달이 났더라고요.
호연이가 울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는 애를 문전박대하지 못하고 집안에 들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만 울고 말을 해. 무슨 일이냐고. 이모, 엄마랑 아빠가 이혼한대요. 아, 그래? 둘이 잘 안 맞나 봐? 두 분은 매일 싸웠어요. 엄마는 지금 다른 남자랑 살림까지 차렸대요. 아빠도 젊은 여자랑 사귄다고 했고요. 아이씨구, 아주 쌍쌍바가 따로 없네. 똑같이 노는구나? 그래서 네 부모가 이혼하는 게 슬퍼서 찾아왔냐? 그렇다면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 조카애는 고개를 흔들면서 진짜 걱정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이모, 엄마도 아빠도 절 키우지 않겠대요. 서로한테 미루고 있어요. 뭐야?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린다고 서로 너를 안 키우겠대? 정말 가지가지한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 저 이모랑 살면 안 돼요? 뭐라고? 조카이는 심신이 약해진 상태였고 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모나 큰엄마, 이런 호칭 말고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한테 엄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제 앞에 있는 분이었어요. 엄마, 나도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네? 참으로 기가 막히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호연아, 나도 너와 정든 게 있어서 가끔 보고 싶긴 했어. 하지만 내가 널 어떻게 받아주겠냐? 네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 널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나 눈앞에 있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내가 싫어. 내가 싫단 말이야. 따끔하게 혼내듯이 소리쳤더니 조카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그치려고 노력하더군요. 호연아, 네가 백날 첫날 이래봐야 내가 널 받아주는 일은 없어. 키운 정이 있어서 널 계속 볼 일은 절대 없다고. 너도 날 잊어라. 그냥 잊고 네 부모 중 한 사람과 살라고. 엄마, 내가 왜 네 엄마야? 입 닥치지 못해? 아주 심하게 욕을 했더니 조카애가 얼어서 바로 정정하더군요. 그나마 죄송합니다. 그래도 가끔 만나면서 지내면 안 돼요? 안 돼.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나가. 난 네 얼굴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상간녀 아들 키웠다는 걸 생각하면 미쳐버리겠단 말이야. 조카이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마침 딸이 집으로 들어왔고 조카를 보고 흥분해서 등짝을 후려갈겼답니다. 야, 호연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지 못해? 누나, 난 잘못 없잖아. 누나까지 이러면 나 정말 슬퍼서 살기 힘들어. 내가 왜 네 누나야? 한마디만 더 하면 귓방망이 날릴 줄 알아? 딸이 호연이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전 이마에 손을 짚으며 연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저 어린 것이 참 불쌍하네. 애비애미 잘못 만나서. 아휴. 엄마, 약한 소리 하지 마. 저놈도 똑같은 우리 원수라고. 그래, 은비 네 말이 맞다. 내가 마음 약한 소리 했다. 그렇게 딸의 충고를 듣고 정신을 다시 잘 차렸습니다. 전 남편 부부는 이혼하고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몇 달 뒤에 소식을 전하러 전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가 여긴 왜 왔냐? 뭐 줄 거라도 있어? 여보, 오랜만이야. 우리 은비가 보고 싶어서 들렀어.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내 딸이 당신 거부하니까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다고 연 끊었잖아. 찾아온 이유나 말해. 본론으로 넘어가라고. 그러자 전 남편이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내 동생의 재산이랑 보험금 있잖아. 그거 일부를 좀 받았으면 해서. 지금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도련님 유산을 나눠달라고? 바로 그거야. 잘 알아들었네. 내가 지금 돈에 쪼들려서 말이야. 내 동생이 남긴 돈이 많지? 그래, 아주 많지. 그런데 돈을 그렇게 받았어도 날 속인 건 용서 못하고 있어. 당신이나 시동생이나 똑같이 사기꾼이야. 여보, 나 꽃뱀한테 걸려서 재산 거덜났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 도망갔다고. 꽃뱀? 이야, 그거 참 희소식이네. 그 희소식 들으니까 아주 그냥 좋아서 까무러칠 것 같다. 전 남편은 비웃는 저에게 감히 대들지 못하고 비굴하게 돈을 구걸했습니다. 여보, 당신 재산 많으니까 조금만 좀 나눠줘.
나 고시원 방에서 지내는데 너무 불편해. 고시원식이나? 아예 노숙자가 됐으면 했는데 아쉽다. 난 당신한테 한 푼도 못 주니까 입 다물고 꺼져. 여보 잠깐만, 문 닫지 마.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유산 분배 소송 걸 수밖에 없어. 뭐? 소송? 진짜 염치 없는 개자식이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전 남편은 제가 끝까지 큰 소리치며 밀어내자 제 속을 긁는 소리라더군요. 당신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바람을 피웠지? 내 성질머리 때문에 바람났다고? 참 어이가 없네. 그래, 나 같은 더러운 성질머리 아내랑 살아줘서 고맙다. 됐니? 이제 그만 꺼져라. 그이가 현관문을 붙들고 버티는데 어디선가 쿵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제 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두꺼운 책으로 뒤통수를 갈겼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은비야, 너 아빠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누가 아빠야? 난 당신 같은 더러운 아빠 둔 적 없거든?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딸이 눈에 불을 켜고 소리치자 전 남편은 궁시렁거리면서 떠났습니다. 딸아이가 있어서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혼 후 꽃뱀한테 얼마 없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버림당해서 고시원에서 살게 된 것으로 큰 벌을 받았네요. 아마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막막할 겁니다. 또 운명의 장난인지 딸과 데이트를 하던 중 상간녀를 또 마주쳤답니다.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딸과 구경을 하는데 상간녀가 어떤 중년의 여성에게 얻어맞고 있더라고요. 이 씹어먹을 기집애야, 감히 유부남을 건드려?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환장했냐? 난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언니. 사람들 많은데 우리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왜 네 언니야? 오늘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들을 잘근잘근 빠개버릴 거야. 상간녀는 유부남의 아내에게 걸려서 된통 얻어맞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생각이 든 건 호연이었어요. 애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은비야, 너 호연이 소식 아니? 네 아빠가 그렇게 바보 머저리가 됐고 엄마라는 인간도 저 모양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호연이? 걔 지금 저 여자 부모랑 산대. 그럼 외할아버지 집에서 산다는 거구나? 그런가 봐. 카톡 왔길래 씹었는데 지 안부 전하더라고. 저 집구석에서 사는 이 조부모랑 사는 게 낫겠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나도 몰라. 엄마, 괜히 딴 생각하지 마. 불쌍하다고 데려올 생각이면 관둬. 내가 미쳤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저 피 터지게 맞는 거 봐라. 가관이다. 그만 가자. 상간녀의 마지막은 두 눈으로 감상하고 지나갔네요. 저를 속인 인간들은 다들 천벌을 받았고 저는 새로운 사랑과 재혼을 해서 새 인생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호연이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 절대로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사연을 듣고 가장 못된 악당이 누구로 보이시나요? 댓글로 누가 악한지 적어주시고 욕 좀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던 분들께는 희망찬 날이 오실 것이고 힘들었던 분들께는 활기찬 날이 곧 올 것이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